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의 주제는 바로 AI 주식과 버블 후기의 심리학입니다. 자, 최근 주식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반도체, 전력망, 데이터 센터, 우주 산업까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AI와 관련된 섹터로만 몰려들고 있죠. 이게 그냥 요즘 AI가 인기네 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이 마치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일제히 AI 생태계 하나로만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산업으로만 돈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현상,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새로운 시대의 당연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어떤 강력한 시그널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어볼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다들 오직 AI 주식만 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혹은 본인의 주식 계좌를 확인하시면서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사실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과 탄탄하게 돈을 버는 다른 산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마치 AI가 아니면 주식도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단일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광풍과 초집중 현상, 과연 이런 상태가 금융시장의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잠시 현재의 반짝이는 차트에서 눈을 돌려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흥미로운 발자취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이 압도적인 쏠림 현상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전례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타임라인을 쓱 훑어보면 시장의 자본이 극소수의 주도주에만 미친 듯이 집중되는 현상은 늘 버블의 후기, 그러니까 시장의 관기가 정말 절정에 달해서 터지기 직전의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을 볼까요?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건 라디오나 자동차 같은 이른바 신기술 소비재 기업들이었고 여기에 맹목적인 돈이 쏟아졌죠. 1971년에는 어땠나요?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던 50개의 대형 우량주, 일명 니프티 50에만 자금이 미친 듯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1999년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아는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 주식들 역시 정확히 똑같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AI 주식 쏠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버블의 후반부를 알리는 아주 강력한 기시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시장 역사에 아주 정통한 제레미 그랜섬은 이 쏠림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시장의 지속적인 폭축소는 역사적 슈퍼버블의 마지막 특징이다. 네, 그냥 버블도 아니고 슈퍼버블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죠.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전체 뼈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장의 폭이 축소된다는 건 시장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극소수의 몇몇 종목만이 전체 시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억지로 끌고 올라간다는 거죠. 버블이 팽창하고 또 팽창하다가 터지기 직전 그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요. 사람들은 기업의 진짜 가치나 이성적인 판단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저 어제 올랐고 오늘 오르고 있는 그 주식에만 맹목적으로 돈을 들이붓는 극단적인 쏠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시장폭 축소, 영어로는 마켓 내로잉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상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다수의 평범한 주식들은 상승세가 꺾이거나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이게 바로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소수의 잘 나가는 대형 우량주들, 이른바 주도주들만 미친 듯이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마치 엄청나게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을 무자비하게 쫙쫙 빨아들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겉으로 뉴스를 보면 주가지수 자체는 계속 최고치를 뚫었다고 난립니다. 왜냐? 그 소수의 대형주들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덩치가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지수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멀쩡하고 훌륭한 기업들은 이미 철저하게 소외받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아주 속빈강정 같은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거의 생생한 데이터는 이 섬뜩한 현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1999년 닷컴 버블 후반부의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998년 초부터 2000년 고점까지의 흐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3월까지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쏘아 올려지며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다들 축배를 들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바로 그 똑같은 시기에 전체 S&P 500 종목들이 얼마나 골고루 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폭 지표는 어땠을까요? 지수가 하늘을 뚫던 그 2000년 3월에 놀랍게도 이 지표는 무려 마이너스 13%까지 수직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지수가 우주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시장 안에 있던 대다수의 주식들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게 바로 완벽하게 세팅된 시장폭 축소의 민낯이자 버블 후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소름 돋는 전조 증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극단적인 흐름을 산업 섹터별로 쪼개서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기용적이었는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닷컴 버블이 한창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무렵만 해도 시장을 다 같이 이끌던 삼두마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IT,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이었죠. 그런데 버블이 파국을 행해 치닫던 1999년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헬스케어와 금융 섹터를 먼저 볼까요? 이 두 섹터는 1999년을 기점으로 상승을 완전히 멈추고 오히려 꺾여버립니다. 시장 주도주 자리에서 가차없이 밀려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아니었거든요. 멀쩡하게 실적을 내던 진짜 훌륭한 산업들이었는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겁니다. 반면에 정보통신, 그러니까 이른바 닷컴 주식들은 어땠을까요? 오로지 이 IT 섹터 하나만이 말도 안 되는 미친 랠리를 이어가며 2000년 3월에 988이라는 경이로운 고점을 찍어버립니다. 시장의 모든 돈이 헬스케어와 금융을 가차없이 내다버리고 오직 닷컴 주식 하나로만 우르르 몰려가 버린 그 맹목적인 쏠림의 결과였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진짜 해답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심리에 있습니다. 자료가 날카롭게 분석한 이 버블 후반부의 심리적 메커니즘 3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버블의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시기에는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정말 화산 터지듯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주식을 보며 도저히 참지 못한 돈들이 유입되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이 이쯤 되면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프로들, 즉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슨 공포냐고요? 바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입니다. 나 혼자만 이 미친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내서 짐을 싸게 될까봐 커리어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시장을 꿰뚫어보는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가들조차도 속으로는 와, 이 주식 진짜 펀더멘털에 뒤에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라는 걸 뻔히 알아요. 하지만 고객과 시장한테서 나 홀로 뒤처져서 바보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다 같이 군중들과 손을 잡고 그 주도주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버블을 마지막 터지기 직전까지 끝없이 팽창시키는 가장 무섭고도 슬픈 동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분석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과거의 너무나도 명확한 데이터와 통찰을 통해서 시장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핑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결국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그 아찔한 절벽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역사의 거울을 들고 다시 2024년 우리의 현재를 비춰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기세로 솟구치고 있는 AI 주식들에 대한 열광, 그리고 묵묵히 돈을 버는 다른 훌륭한 기업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한 곳, AI라는 블랙홀로만 달려가고 있는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들.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그 끔찍했던 절벽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AI라는 위대한 혁신이 새롭게 만들어낸 끝없는 평원을 신나게 걷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1999년에 그 수많은 똑똑했던 투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함께 손을 잡고 절벽으로 뛰어내리기 직전 바로 그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아주 의미 있고 깊은 질문을 던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